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선풍수 제34대 존수자 박민찬입니다. 박민찬의 정치 풍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에게 기가 막히고 중대한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는 청계천이 소련을 붕괴시켰다입니다. 청계천이 소련을 붕괴시켰다.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얘기인데요. 풍수연구가로서 어떻게 해서 청계천이 소련을 붕괴시켰는가에 대한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가지 의미를 여러분들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잘 새겨 들여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정말 청계천에 그 위력이 있었는가를.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1988년도에 서울 올림픽을 개최했습니다. 그때에 전 세계인이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보고 깜짝 놀랐죠. 어떻게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큰 발전했는가. 정말 세계인이 다 놀랐습니다. 우리가 6.25를 통해서 폐허가 되고 정말 그때만 해도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정말 먹고 살기가 어려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경제 성장을 했는가. 정말 세계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소련은 상당히 경제가 어려운 때였습니다. 88 올림픽이 끝나고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이었는데요. 그때의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노태우 당시 대통령께 전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이 그렇게 발전을 했는가. 너무 놀랍다. 그 비법이 뭔가 라 얘기를 했는데 우리 그 노태우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면 한 수 배우려면 오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가겠다. 그래서 당시에 고르바 대통령이 제주도 호텔로 왔죠. 하얏트 호텔인가요? 하여튼 제주도 호텔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노태우 대통령이 고르바 대통령한테 뭐라고 그랬느냐면, 자, 내가 두 가지를 제안해 줄 텐데 이 말을 꼭 듣겠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고르바는 듣겠다. 꼭 실천하겠는가 다시 다짐을 했죠. 꼭 실천하겠다. 이렇게 먼저 약속을 하고 두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첫째 하나는 뭐냐, 소련의 민주주의를 하라 그랬습니다. 민주화를 해라. 민주주의를 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니 소련이 공산주의 아닙니까? 공산주의 대통령한테 민주주의를 하라는 것은 상당히 이것은 정말 어불성설이죠.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얘기를 한 겁니다. 고르바가 가만히 약속을 했잖아요. 지키겠다고. 하겠다. 두 번째, 그 나라가 너무 비대하다. 너무 크니까 연방제를 나눠라. 쉽게 얘기해서 나라를 쪼개라 그런 겁니다. 하하, 이거 소련 대통령한테 소련을 쪼개라니.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얘기죠. 그런데 고르바가 알았다. 그리고 돌아가서 고르바는 그 두 가지를 실천했습니다. 두 가지를 실천했는데 어느 날 보십시오. 구소련이 이제 다 살게 됐습니다. 발전했단 말입니다. 민주화를 하고 소련을 나눠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로 보면 지방자치제를 완전히 분리를 해서 그 지방이 대통령을 또 별개로 나라를 세우게 한 것이죠. 우리나라를 보면 지방자치제입니다. 이것을 실천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소련이 성공을 했죠. 자, 이러다 보니까 만약에 고르바가 당시에 이것을 성공을 못 시켰다면 지금 역사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고르바는 이제 민주주의를 실행했고 또 소련을 연방제로 나눠서 이제 살게 됐다. 소련이 다 같이 발전하게 됐다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 결국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 두 가지를 했는데요.
자, 우리나라 노태우 대통령이 어떤 그 힘이 있었을까요? 바로 고르바는 우리나라가 이 급성장, 어떻게 해서 이런 크게 발전을 했는가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한 수 가르쳐 달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 노태우 대통령이 과거에 같이 못 살았다면 그런 고르바가 의뢰를 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노태우 대통령이 당시에 그 두 가지를 잘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그 힘은 바로 우리의 경제력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그만큼 잘 살게 되니까 그런 역할을 하게 됐고 또 그런 의뢰를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경제 성장을 했습니까? 1960년대까지 우리는 국민소득 67달러,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었죠. 그때는 청계천이 개복되어 있었던 때입니다. 자, 그때까지 우리나라는 형편없이 못 살던 나라였는데 청계천을 61년도에 덮고 우리나라가 30년 만에 40년 만에 67달러에서 2만 달러가 됐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청계천이 복개됨으로써 우리나라가 국운이 융성을 해서 나라가 이렇게 경제 성장을 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세계에서 제일 못 살던 나라가 세계 12국가까지 그만큼 우리나라가 성장을 한 겁니다. 부자 나라가 된 거예요. 결국은 청계천을 복개함으로써 우리가 국운이 형성해서 그런 힘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우리나라가 못 살았다면 고르바가 와서 그렇게 얘기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바로 결론은 뭐냐? 청계천을 복개함으로써 나라가 경제 성장을 하고 부자가 되다 보니까 고르바가 그런 의뢰를 했고 노태우 대통령이 그 두 가지를 잘 말을 해가지고 그렇게 실현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청계천이 소련을 붕괴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한국 경제에 바로 청계천 복개 때문에 됐다라는 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고 입증이 됐고 확인이 됐고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발전 우위력이 바로 청계천 우위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지금 망하는 현실도 청계천 우위력이란 말입니다. 청계천을 다시 개복해놨기 때문에 사람의 배를 갈라놔서 나라의 중심을 갈라놔서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자연의 우위력, 이것을 바로 이 자연활용법, 이 풍수지리학입니다. 그러니까 풍수지리학은요, 이렇게 싸우고 악을 쓰고 뭐 이렇게 강제를 하고 이렇게 어렵고 그런 게 아니에요. 풍수지리학은 아주 간단하면서 이렇게 말로 고르바가 우리나라에서 한 수 배워가듯이 그래 그 나라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제가 평소에도 그런 얘기했죠. 우리나라가 세계 평화 산실이 된다고 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전쟁하고 뭐 이렇게 싸우고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스스로 세계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찾아가지고 우리나라 문제점이 뭡니까? 한 수 가르쳐주면 우리가 하겠어. 이렇게 온다 말입니다. 우리는 가서 이렇게 얘기만 해주면 돼요. 그것이 바로 세계가 다 같이 잘 살 수 있고 세계 평화를 이룩할 수 있는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소련이 제가 얘기하고 있는 그 풍수 위력의 입증이고 청계천의 그 위력의 입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정말 중요한 말씀 드렸는데요. 이런 사실을 여러 방면으로 볼 때 그 의미를 추적해 볼 때에, 추정해 볼 때에 많은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왜 저는 이 참 진리를 왜 못 알아듣는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답답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느끼고 눈으로 확인이 됐고 위대하다는 거 다 입증이 됐는데
왜 이것을 몰라보고 있는가, 정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고 하는가, 이런 아쉬움으로 오늘 청계천이 소련을 붕괴시켰다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